안녕하세요, 농부놀이터입니다. 이제 막 서리가 내리죠. 서리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서리와 또 된서리가 있습니다. 무서리 3번이면은 된서리만큼 이기지 못한다. 무서리 3번에 된서리 하나만큼 따라 못한다 하는 정도의 속담이 있죠. 무서리는 결정체가 없어요. 그래서 약하죠. 근데 된소리는 되다, 뭐 끝내다 라는 뜻은 된소리 맞았다 할 정도로, 된소리 맞으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배추도 마찬가지지만 배추는 영하 8도까지는 견딥니다. 무는 영하 1도 되면 얼어버리지만, 그러니 이런 나무, 이 뽀뽀나무인데요. 뽀뽀나무는 또 내연성이 강한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볏짚으로 쭉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볏짚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볏짚과 또는 보일러 같은데 보온재 같은 게 있습니다. 보온재, 나무를 이렇게 감쌀 수 있는 보일러 보온재 있잖아요. 온수로 되는 보온재도 있고, 또 신문지도 있고, 또 페인팅도, 흰색 페인팅을 칠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나으냐에 대한 범위를 보면은요, 예전에 데이터를 보면은 볏짚이 제일 나았습니다. 볏짚이 낫고, 그 다음 보온재, 그리고 신문지, 그 다음에 이제 수성 페인트가 되는데, 볏짚이 제일 우선입니다. 볏짚은 여러모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볏짚이 많이 구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그 보일러 파이프로 보온재를 이용해서 하는데, 보온재는 조금 위험도가 있어요. 이게 온도가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자뭇 또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신문지도 괜찮지만 또 페인트 칠하잖아요. 페인트, 흰색 페인트 나무에 칠하죠. 중국에서 많이 나무에다 페인팅 칠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사과나무라든지 많은 과수나무에 흰색 페인트를 많이 칠했었어요. 그 주간부에 많이 칠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기온이 4만 4온이 있었어요.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4만 4온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나무가 만약에 3일은 춥다가 4일이 따뜻할 때는 얘네들이 봄이 왔나 하고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 때문에 동해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4만 4온이라 하기에는 너무 따뜻한 기온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추운 날이 많거나 이렇게 되게 4만 4온이라는 옛날 말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수성 페인트를 한번 보자고요. 페인트 칠하는 거는 흰색 페인트를 칠하는데, 흰색 페인트를 왜 칠하냐면요, 검정색을 칠하면은 빛을 흡수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날 따뜻할 때는 더 많은 온도 때문에 까만색 페인트를 칠해버리면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수분을 빨아요. 나무가 봄인가 해서 빨아버릴 수 있으니까 반사하는 색깔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흰색 페인트를 칠하거든요. 흰색 페인트를 칠해서, 또는 흰색을 감아요. 어떤 그 보온재도 은색이라든 흰색을 반사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 날 따뜻할 때 빛을 흡수하면은 나무가 따뜻한 봄이네 하고 수액을 빨면은 그 길로 동해를 입으니까 흰색 페인트를 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흰색 페인트도 비가 오면 쉽게 나가는 수성 페인트, 그리고 비에 오면은 쉽게 나가지 않는 유성 페인트가 있는데, 유성 페인트를 칠하면은 나무한테 나빠요. 유성은 기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을 못 쉽니다. 피부에다가 페인팅을 칠하는 것 같아요. 숨을 쉴 수 있도록
수성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성 페인트를 칠해야 됩니다.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은, 근데 페인팅이 칠하는 게 제일 못해요. 말씀드렸다시피 볏짚, 그 다음에 보온재, 신문지, 또 페인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아시고 되도록이면은 볏짚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볏짚을 계속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서리 피해를 방지할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를 들면은 이 채소에다가 무서리가 이렇게 내렸다. 서리가 내렸을 때는요, 약한 채소 같은 경우에는 얼어버려서 녹아버리죠. 이런 배추 같은 경우에는 영하 8도까지는 견디지만, 다른 채소 같은 경우에는, 채소류 같은 게 물론 저온 작물이기도 하지만, 채소는 대부분이 뭐 땅콩이든 뭐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잖아요. 좀 오래 키우고 싶을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뭐 이불을 씌운다든지 부직포를 씌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한번 서리가 와서 놓쳤다. 그럴 때는 서리가 내렸을 때에, 결정체가 내렸을 때에 빨리 아침 일찍 물을 씻어버려야 돼요. 얘가 서서히 녹아버리면 그 길로 잎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서리가 왔을 때 빨리 물로 씻어버리면은 서리 피해는 최초로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무서리는 결정체가 없습니다. 그냥 알갱이만 떨어져 있고 약하지만, 댄서리 같은 경우에는 결정체가 꽃무늬 모양으로 결정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죠. 댄서리 맞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댄서리 맞았다 싶을 때도 빨리 물로 씻어버리면 괜찮고요. 좀 낫다는 거지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서리 피해, 댄서리 피해라든지 농작물 피해를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개법이라 그래서 비닐이라든지 아니면 부직포를 덮는 복개법이 있고요. 그리고 미나리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잠수법이라 그래서 물을 대버립니다. 미나리 농사라든지 할 때 물을 대서, 너무 추우면 물을 많이 대서, 물 밑은 따뜻하거든요. 얼음이 있으면 물 밑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막 잠겨서 잠수를 시키다 해서 잠수법 이렇게 있고, 또 열을 발산해 갖고 뭐 이렇게 어떻게 발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왕개 같은 걸 태워서 훈연을 시켜서 연기를 막 피워서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수나무들, 사과나무 사이에 연기를 피워 올립니다. 연기 피워 올리면 아무래도 온도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발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왕개를 피워서, 연기를 피워서 주위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안 그러면은 송풍이라 그래서 아예 팬을 답니다. 안개는 서리는 바람이 많이 불면은 서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바람 많은 날에는 서리가 오지 않습니다. 바람이 안 불고 서서히 땅 온도와 공기와 물 온도의 차이 때문에 안개가 녹아서 서서 내리는 게 서리잖아요. 그러니까 송풍, 바람을 일으키버리면은 서리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리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수법이라 그래서 위에다가 스프링쿨러를 이렇게 막 달아요. 스프링쿨러를 달아서 분수를 합니다. 분수를 하면은 서서히 물을 해서 결정체 얼려버리는 거죠. 얼려버리면은 온도의 결정체는 0도잖아요. 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얼려버리면은 영하 8도, 막 10도 떨어질 때는 나무들에 얼려있는 거는 그래도 이걸로처럼 잡고 있기 때문에 얼려버리면 괜찮은 거예요. 얼려버리면. 그래서 꽁꽁 얼려버립니다. 그래서 서서히 물이 이제 따뜻한 날이 되면 녹아버리면 이 나무와 작물들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아예 송풍기를 가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저런 하우스 안에나 가능한 거죠. 송풍기를 직접 전기라든지 보일러를 불어서 송풍을 시켜서 하는 그런 가열시키는 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리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서리는 무섭기도 하지만 또 서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의 병해충에 대한 잡벌레들을 또 소멸시키는 그런 자연의 이치거든요. 그래서 서리를 너무 피할 것도 아니고 농민들이 잘 대응하고 대처하는 법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볏짚으로 말이죠. 여러 가지 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법으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오랫동안 못 뵀죠? 하여간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